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교재를 올려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입시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교재를 올려놨으니까 이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오늘 수업 특강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은 항상 이렇게 특강 형식의 수업을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이렇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을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몇 강을 할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은 저희가 4회차, 5회차, 4회차인가 5회차인가 일단은 특강은 잡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 못 들으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 1회차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또한 이 특강은 저희가 유튜브에다가는 로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되게 많이 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는 올릴 생각이니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진로 활동과 동아리에 대한 일부분, 그러니까 동아리를 1부, 2부로 나눠놨는데요. 그 첫 번째 동아리 1부와 그리고 진로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거를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봐도 돼요. 고3이 어차피 지금 수능 공부 아니라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고3 일단 짜지라고 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본다라면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좀 잘 해주셨으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가능하면 학생들이 좀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네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1회 수업은, 자, 첫 번째 생활기록부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장래희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래희망 중요합니까? 네, 솔직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래희망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전공적합성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4대 요소라는 걸로 뽑는데 제가 생각보다 글씨를 잘 쓰진 못합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니까 프린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글씨 최대한 잘 쓰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4대 요소 똑같네요. 그래서 자, 우리 4대 요소가 시작됐을 때 이 4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했는데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요. 두 번째 많이 보는 부분은 전공적합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 그리고 요것들이 얼마나 발전하나요?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발전성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4대 요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전공에 대한 부분의 시작이 바로 장래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래희망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래희망을 잡을 때 직업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과 우리 학과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학과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다면 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 수업이나 학교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관심 있고, 그리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대학교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만일 진짜 장래희망을 갖고 네가 그런 직업을 갖고 싶으면 네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냐면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지금부터 집어넣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며, 또한 생활기록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이거 생활기록부 완전 정복이 끝났을 때는 생기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걷다가
이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방송하는 날 숭실대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인하대학교가 발표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인하대학교는 지금 지원한 아이들 결과를 아직 다 수집하지 못했는데 숭실대학교는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합격 여부를 지금 파악을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14명을 집어넣었는데요. 그 중에 2명만 추합두고 나머지는 다 최추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그 아이들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다 최추합을 했을까요? 일단 학업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업이 3등급 대 아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은 솔직히 없어요. 숭실대학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뭐 다 똑같아요. 동국대도 그렇게 집어넣고 홍대도 그렇게 넣고 서강대만, 그러니까 서강대 그 위쪽으로만 3등급 아이들 솔직히 못 넣고요. 2등급 때부터 1등급 아이들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이 금요일날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업이 아니에요. 학업은 저희 그 방송에 학업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지대로 보세요. 거기 내신 지대로 봅시다. 거기 방송 보시면 성적표, 내신 성적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컨쇼 라이브를 통해서는 좀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대학교가 좋아하는지 도대체 우리 컨쇼라는 업체가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를 어떻게 건드리길래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길래 합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장래희망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바뀌어도 돼요. 솔직히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자, 전공 라인의 구성은 직업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너 나중에 뭐 먹고 살 거냐고. 너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면 애가 그럽니다. 저 기계공학과 갈 건데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 화학공학과 가려고요. 제가 물어본 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입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과 학과에 대한 이게 완전히 박혀 있어갖고 세뇌당해가지고 학과를 얘기해요. 그런데 막말로 우리 아가가 저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기계공학과를 나왔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이 꼭 기계공을 안 가고요. 전자공을 가거나 아니면 전기공학과를 가도 되고요. 심지어는 항공우주를 가도 되고 자동차공학을 가도 되고 되게 여러 직업으로 여러 학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전공 라인을 구성할 때는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장래희망을 쓸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학과가 아닌 직업을 생각하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건 뒤에 가서 알려드릴 거고요. 학과보다는 분야로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 두 번째는 이제 자율활동을 좀 볼게요. 오늘 동아리 보나? 네, 하여튼 자율활동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자율활동은 솔직히 정말 학교에서 복사를 엄청나게 뜹니다. 왜 그러냐면 복사 뜨는 이유가 첫 번째,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교생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요. 다 똑같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 똑같은 자율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 똑같은 반장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 똑같은 활동에 대해서 결과가 다 똑같기 때문에 복사를 뜨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못 믿으시겠으면 친구들 거 펴가지고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발 좀. 만약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 거 뽑아서 옆집 순위 거랑 비교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결과 중심적으로 다 복사가 떠집니다. 자, 이건 학교의 잘못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잘못인 것보단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교도 써줄 게 없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근거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는 써줄 게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겠네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써진 거 말고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반장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장도 할게요. 일명 반장이나 부장을 하는 이유 아십니까? 그거는 다 리더라는 이런 리더십 플러스 뭘 평가를 받기 위해서냐면 인성이라는 걸 평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반장이 몇 명일까요? 2000여 개가 되는 우리 학교, 그리고 특목고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이 학교들의 반장은 몇 명일까요? 자, 그럼 다시 동아리 부장은 또 몇 명일까요? 만일 내가 반장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합니다. 반장을 했어. 저 반장할까요, 선생님? 대표님, 저 반장을 학교에서 하라 그러는데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반장하게 되면 솔직히 학업하는 시간을 좀 쪼개서 짜투리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안에 자율활동이라는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가 반장을 하고 어떤 동아리 부장을 한 데 있어서 이 정말 리더적인 역할과 어떤 인성적인 역할이 자율활동 안에 들어갈 거면 제가 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냥 별로 써지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가 반장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능력이나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게끔 글이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아니면 반장하지 말고 동아리 부장 한 다음에 이거 나중에 그냥 자소서 라인에다가 리더적인 인성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써질 거면 자율활동 안에 우리 아이가 반장이나 동아리 이런 부장 역할을 했을 때, 부반장 같은 역할을 했을 때 무엇인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면, 평가할 게 없다라면 공부나 해라. 이해가십니까? 네, 공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장이나 부반장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이 안에다가 우리 아이만의 능력이나 매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반장이나 부반장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연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율활동 시간에 장애인 이해교육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죠? 심폐소생술, 에이즈 예방교육, 성매매 교육, 이런 것들, 청소년 인권, 독도교육,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현장 학습, 그죠?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좀 잘된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서강대 간 친구 건데, 자, 보세요. 장애인 이해교육을 통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배움. 이게 보통 학교에서 복사 뜬 겁니다. 이렇게 보통 복사를 떠요. 다 이렇게 떠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는다면 뭘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안 했거든요. 저 이거 진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이상 애들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학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복사가 떠집니다. 전교생이 다.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다 똑같이 떠졌으니까 평가할 게 없겠죠. 자, 어떻게 바꿔왔을까요? 자, 저희는 근거 자료를 2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학교에다가 근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세요. 학교 교육을 연장해서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연장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장애인 이해 교육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 여기까지는 위의 것처럼 복사 뜬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아래부터 틀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고 자, 우리나라 장애인의 문제를 파악했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팀원을 구성해서 2차 문헌 자료, 남의 자료, 이런 논문이나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보고서, 근거 자료 하나 만들었네요. 그죠? 자,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어요. 학교에다가 장애인 교육을 통해 갖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부분을 냈다고요. 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거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볼게요. 이 친구 팀원들과 현장의 문제점. 이 2차 문헌 자료를 통해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거는 책에 있는 거잖아요. 나 진짜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싶어 해서 현장 문제점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 뭘 갔대요? 봉사를 갔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장애인 봉사를 간 이유가 동기가 뚜렷하네요. 그리고 무엇인가 작은 교육을 받고 자기가 그거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대학이 싫어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써가면?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거나 감동받으셨으면 채팅창에 글 좀 써주십시오. 채팅창 안 올라오니까 심심해 죽겠습니다. 네, 다들 기다리시는 거죠? 수업 끝나기만을.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볼까요?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 또 뭐가 있냐면, 자, 교내 토론대회는 되게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뭘 했냐면 자율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이 자율활동을 이제부터 동아리에다가 연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아리에다가 이 자율활동을 어떤 식으로 연관시켜서 스토리를 발전성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율활동 시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걸 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추후에 무슨 활동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일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우리 동아리가 과학 동아리예요. 과학 동아리라 갖고요. 우리 아이는 이 심폐소생술에서 뭘 느꼈냐면 이런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인간 심장 구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 심정지 상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교육을 통하고 그거를 내가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세요. 왜 분필이 하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동기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면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학교에서 던져준 활동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가 자율활동 시간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동아리에다가 연장시켰다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수박 겉핥기,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적성과 맞지 않은 주구난방, 글자 수 제한으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깊이 내용의 생기부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글자 수 제한으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맞아요. 영란 이님이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우리 영란 이님은 저희 그거 있죠. 그 메일 주소. 좀 이따 채팅방에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